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아니시네요, 오늘은. 대한정치. 대한정치 연대의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월간 하실 때랑 지금 소속이 바뀌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저한테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아니,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국민들께. 정당이 네. 바뀌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희망 있게 나가겠다 하는 각오도 또 밝힙니다. 요 얘기 잠시 후에 좀 해볼게요. 예, 대한정치연대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풀어보도록 하고, 우선 박 의원님, 가장 뜨거운 문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단 상황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어제 그 리얼미터 주중 정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도 2.7%포인트가 빠져서 46.7%.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올라서 49.2%. 긍정, 부정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뭐 웅동학원 돈 문제보다도 결국 딸의 교육 문제가 가장 민심을 뭐 술렁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입시, 교육 문제, 그리고 병역, 그리고 취업, 이게 가장 크게 생활에 닿잖아요. 예.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 또 젊은 학생들도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군대와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한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게 군대와 교육,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최근에는 취업까지. 예까지 이 3대가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는, 또 예. 자식든 부모들 심정은 똑같죠. 근데 이제 교육 문제에서 더 걸리면서, 크게 나오죠. 예, 이제 민심이 술렁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쎄, 그 유무죄의 판단은 국민은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되죠. 정서법, 예. 정서적인 문제. 국민 정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의혹을 한국당에서 엄청 매일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예. 추궁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한방도 내놓고, 예. 조국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봐야지 융단 폭격을, 특히 미성년자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도 친족살인이다. 딸과 아들의 실명도 조카들 아. 묘비명 예, 사진을 밝혀버리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혼한 재수분의 그러한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 과연, 뭐 청문회니까 예. 의혹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혀버리는 것은 인격살인이다. 또 친족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공정한 기회를 교육에도 부여하지만은 예. 도덕적으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명을 할 기회를 달라,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 얘기기도 하고. 저도 제가 맨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청문회는 왜 안 열리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8월 30까지 이게 열려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도 안 잡혔잖아요, 지금. 일정을 안 잡고 한국당에서 9월 2일 혹은 3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만큼 지금 오늘부터 열흘간을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소위 상처를 내겠다라고 또 자진 사퇴를, 임명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최소한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법대로
8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죠. 일주일 안에 일정 잡고 개최하고 뭐 가능은 합니까? 하자고 하면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일단 법이 정한 그렇죠. 시한은 지켜야 이제 문제는 한다.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들이 예. 그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해라 할 정도로 저는 요구를 했는데 예, 예. 민주당에서 만약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문제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은 보이콧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청문회를 갖겠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문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청문회 노들강변님 청문회를 열고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열고 은근슬쩍 임명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런 의혹이 많을 때는 이것을 파헤치고 시간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들.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국민 정서는 지금 현재 저러한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를 예. 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열자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럼 8월 30일까지 예, 예. 열어야지 예. 열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하. 이걸 얘기하는 법대로 거예요. 하자. 예. 사실은 정치권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지금 캐스팅 보트는 이번에도 정의당이 주는 거죠. 정의당은 뭐 투표는 아닙니다만 이제 뭐 어떤 흐름에서의 캐스팅 보트 어떻게 보세요? 흐름에 있어서는 지고 있고 저희 그 대한정치연대에서도 어제 유승엽 대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한다. 대통령이 용단하시라 그런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대한정치연대도. 예. 그러니까 강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의당 의원은 없고 예.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위원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하는 지지파였지만은 예. 청문회에서는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 언론에서 예. 심지어 JTBC까지 2,500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가 제일 잘했다. 여기서 또 그러니까 깨알 자랑을 하고. 아니 잘하셨어요. 예.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예. 청문회는.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저도 조국 예.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하면은 예. 가차없이 추궁을 해야죠. 가감 없이 따질 건 따지는 그렇죠. 게 청문위원들의 할 그렇죠. 일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리고 후보자도 거기에 맞서서 해명을 하고 해명하고 솔직하게 다 하고.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이 있을 때는 증거를 내놔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말로만 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어제 글쎄 나는 발표했거든요. 그걸 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문제는 청문회를 장에서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옛날에 다 천성권 검찰총장이나 예. 김태호 총리나 낙마를 시키면서 그런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낙마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 정서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한국당이 성공을 했지만은 예. 과연 결정적 한 방이 있느냐? 그건 그렇게 증거가 될 해서 것이다. 제시를 하면은 또 국민이 이건 아니다. 또 여론조사도 아마 언론에서 할 거예요. 예. 하도 이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두고 봐야죠. 지금 무조건 청문회를 법적으로 법정 시일 내에 안 열고 계속 예.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아니죠. 예. 뭐 아까 청문회에서 가감 없이 의혹 제기하고 질문할 것, 추궁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해야죠. 역시 언론도 그렇고 뭐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은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것은 확실히 하고 의혹 제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없으면 더 좋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그 직책을 감당할 장점이 더 큰가 아닌가를 그 다음에 무게추를 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파헤칠 건 그런데 파헤치고. 지금까지 보면은 예, 한국당은 지금 역대 청문회에서 대개 예. 7, 80%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권이 어떤 딱 자로잰 듯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할 때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온 분으로서 판단하실 때 사퇴나 지명철회 같은 게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처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하면은 예. 들어보면은 예. 자기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국 후보 당사자와 관계된 건 아니에요. 물론 동생 특히 딸 문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화나게 하고 있는데 예. 그 딸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동생이나 뭐 이혼한 재수나 예. 뭐 부모 문제는 직접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사실 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제일 관건이죠. 제일 관건이죠. 예,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추궁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검찰을 지휘하고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지만은 아직까지 이 한국당에서 뭐 나경원 대표가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걸 봐야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명철의 사퇴 이렇게 갈 분위기 아니다. 가능성 없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좀 볼게요. 네.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이 판을 보죠. 지금 여당과 야당의 고민 지점은 뭡니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야당은 왜 조국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가? TF까지 꾸릴 정도로 한국당은 전력 투구하는가? 이게 궁금하고 여당은 또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어느 후보자 때보다 더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건 뭐 왜 그런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다 정권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정권 차원. 예, 야당은 조국 후보를 낙마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을 예. 실패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럼 같이 보는 거예요. 문 정권과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같이 그렇죠, 보는 거예요. 같이 보죠. 야당에선? 지금 현재 조국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조국 같이 보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데미지를 주겠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한국당은 갖고 싶겠다. 갖겠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네, 예. 과거에 참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예. 산호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직접 이제 공격을 했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당은 여기에서 만약 밀리고 잘못되면은 나머지 자녀 임기 3년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서로 강박관념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법은 법대로 지켜서 청문회에서 보자.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있는 대로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는가 내놓으면은 달라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명철회나 사퇴는 뭐 정치 구단이 보시기엔 없을 것 같다. 임명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정치판을 읽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로 가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박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정의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예. 했고 이해찬 예. 민주당 대표께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맨 먼저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된다. 왜? 미국이 어떻게 아베 종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지금 그 생각도 드네요, 언뜻.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종료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 용어로 파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서나 모두가 반도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걸 개입해 줬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아베에게는 하지 않느냐.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소미아의 시효는 8월 25일입니다.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실질적 발효는 28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첨예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재산의 처분 예. 시효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예. 이러한 만약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처분을 우리가 했을 때 예.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양국 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예. 외교는 카드고 전쟁이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것을 계속 비쳤지만은 심지어 한일 외교부 장관 중국 회동에서도 고노 외상이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강경화 장관이 그건 저는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 화이트리스트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물고 물리는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저는 거군요. 이제 예. 한일 양국이 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사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이 카드 다 내놓았다. 그러나 강제 집행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행일 전에가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풀어야 된다고 거기서 만약 생각합니다. 집행일이 다가오고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예, 미쯔비시 재산 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더 심한 전쟁이 그렇죠. 될 거다라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비핵화 북미 간의 문제도 예. 지금 현재 모라토리움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유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척되지만은 뭐 왔다 갔다 잘 안 맞아요. 되잖아요. 예, 또 잘 예. 될 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 이 한일 관계도 협상을 해서 모라토리움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제가 아까 대한정치연대 그건 뭐 우리 할 필요 없죠. 뭐. 아유 곤란하세요 질문 아니, 답변, 그런 건 곤란하네요. 아니시죠? 예, 그럼 예. 질문 드릴게요. 10여 명 나가셨어요. 10명 딱 나가신 그렇죠. 거죠? 10명 딱 나가셨어요. 이게 과연 이 모임이 과연 정계 개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는 외연 확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요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 저희가 대한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 한 달 전이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의 한 대여섯 명의 의원과 얘기 중이다. 그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바른미래당하고 얼마 전에 그쪽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라고 당 안에서 뭘 해보시려고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남아서요. 글쎄요. 그 뭐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도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태여 과거처럼 예. 구정치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행해서 저 국민이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고 예.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간결하게 예. 그리고 개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다 보면은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큰 정계 개편은 저는 예. 한국당이 친박당과 지금의 한국당으로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예. 예. 더 큰 우리 공화당이 될 수 있다. 친박 신당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결국 우리 대한연대는 잘 가자. 그래야 누가 들어오지.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아, 그렇게 들었어요. 본래 야당은요. 예. 예. 총선 직전에 예. 비례대표나 예.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을 보장할 때 들어오고 예. 여당은 5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하. 만약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장관도 될 수 있고 공기업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딱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으흠.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홈베이스인 예. 호남에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일당보다는 대한정치연대와 민주당이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5대5 심지어 6대4로 우리 대한정치연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 이걸 살려나가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어디서 오겠는가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셀프 디스를 하면서 셀프 디스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그래,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 좋은 사람 옵니다. 라고 했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정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월간 박지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